안녕하세요. AI 알려주는 쌤, AI 쌤입니다. 오늘은 Perplexity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Perplexity는요, 특징으로는 AI 활용 답변 및 출처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후속 질문을 제안해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Perplexity는 오픈 AI 개발자 출신이 만든 프로그램으로요. 한 달 전인가요? 젠슨 황의 어떤 멘트로서 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분은 퍼플렉스티 CEO 드미트리 슈벨렌코인데요. 퍼플렉스티의 목표는 구글의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이 구글에는 하지 않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 근로자들이라든가 더 복잡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유는 광고주에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플렉스티는 챗 GPT나 클라우드 3.5처럼 자체 개발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AI를 정교하게 조정해서 그 속도와 가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이 없기 때문에 퍼플렉스티가 만들어 가고 있는 어떤 이곳만의 이 서비스만의 어떤 특징 같은 거를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매일 우리는 1%씩 나아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1년이면 대략 35배 나아진다는 의미고 그리고 매일 우리는 강도 있게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모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자신감을 이 대표는 얘기합니다. 국내에서도 조만간 SK텔레콤 AI 서비스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이 펄플렉스티를 좋아하는 이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시간을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CEO는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퍼플렉스티의 투자자이고요.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 삼성전자도 퍼플렉스티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젠슨 황은 신약 개발과 같은 전문적 검색을 위해 퍼플렉스티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 이 퍼플렉스티를 한번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퍼플렉스티 창에 들어왔는데요. 구글에서 퍼플렉시티 또는 퍼플렉스티 영어나 우리말로 써도 다 검색이 되고요. 전체 이제 베이스를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한국말로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요 언어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 내 이름 있는 곳 여기 톱니바퀴에서요. 요 부분에서 언어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보다 이렇게 한국어가 있죠. 여기보다 좀 더 편하게 바꾸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잠시 들어온 김에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 바꿀 수 있고요. 보시기 편한 쪽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바꿀 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이 파트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여기에서 English 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어로 바꾸면 전체 언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기본 한국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English로 바뀌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언어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해 놓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쓸 때는 영어 버전으로 해 놓는 이유가 가끔은 여기 이제 퍼플렉스티 있고요. 홈 디스커버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요 항상 요 탭 부분에 해당하는 게 한국어로 바꿨을 때는 그 해석된 부분이 가끔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네, 해 놓고 홈 발견하기 도서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 버전으로 해 놓긴 하는데요. 영어 버전을 해 놓고 우리말로 질문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질문할 때 아직은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깊이 있는 대답이 나오는 건 맞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말로 질문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무얼 물어볼까요? 검색과 생성의 차이는 검색은 하나의 내용을 검색창에 넣었을 때 하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생성이라는 거는 두세 가지의 단어 또는 더 많은 단어를 함께 언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 검색창에 넣어진, 생성창에 넣어진, 프롬프트 창에 넣어진 그 단어들과의 앞뒤 맥락을 생성 AI가 확인해보고 따져봐서 이 단어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구나를 추론하여서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냥 간단하게 대한민국 강남역 근처에 있는 정장을 입고 가야 할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추천해줘 라고 해볼게요. 이 질문은 사실상 다른 제가 영상에서 박상균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생성형 형태와 검색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했던 영상이 있을 때 그때 제시해줬던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퍼플렉스트의 특징은요. 처음에 소스를 줘요. 어디에서 이것들을 갖고 왔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미지나 영상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search 비디오가 있고요. 제너레이트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서요. 그 다음에 answer. 강남역 근처에서 정장 입고 가기 좋은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여러 곳 있습니다 하고 쭉 추천을 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있으면요. 요게 어디서 요게 온 것인지 레퍼런스죠. 추천 다이닝 코드에서 여기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여기서도 강남역 가까운 뱅뱅 사거리에 위치한 고급스러운이 있는데 마찬가지 전부 다 2번 좀 아까 다이닝 코드에서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35라고 되어 있는데 3은 3을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서 이탈리안 맛집 베스트 5에 가서 여기서 추천한 내용이다 라고 추천 링크를 주죠. 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의 기반으로 해서 먼저 출처를 먼저 밝혀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생성된 내용을 답을 이렇게 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게 강남역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가야 할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장을 입고 가야 할 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어?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장을 입고 가다라는 거는 생성형 AI가 학습이 되기에 일반적으로 격식 있는 자리나 특별한 경우에 그런 장소라고 의미한다고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다 이해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장 입고 와 라고 했을 때는요. 거기는 격식을 갖춰야 될 곳이야. 포멀한 곳이야 라는 게 그런 맥락이 생성형 AI에서는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맥락을 기반으로 내가 던진 키워드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 그게 생성의 기반이거든요. 검색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요게. 그러면 저는 생성이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라고 봤을 때 퍼플렉스티에서는 기본적으로 링크를 먼저 주고 소스를 주고 그 다음에 답변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이미지나 영상을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검색과 생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을 줄여주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구글에서 이거를 검색할라 친다면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했을 때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정장을 입고 간다는 개념은 우리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블로그나 아니면은 글들 중에서 그 맥락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보다가 이 레스토랑은 이러이러한 분위기입니다 라는 글이 있을 때 그 글을 보고 이곳은 캐주얼하게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이곳은 정장을 갖추고 가야 할 곳이구나. 그건 저희가 찾아내야 될 역할이었거든요. 생성형 AI는 그 모든 거를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키워드가 연결고리,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걸 질문하고 있는지를 추론해서 그 정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챗GPT와 다른 점은 요 소스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상당히 핫합니다. 그죠?
AI 디지털 교과서가 대한민국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도입이 되며 어떠한 순서로 도입이 활용이 되는지 알려주고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줘.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대한민국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도입이 되며 어떠한 순서로 활용이 되는지 알려주고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하니까요. 네,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디지털 교과서 시대 열린다 해서 KBS 뉴스가 나왔고요.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PDF가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뉴스 내용이 이렇게 나왔고 뷰가 있고 이러한 것들 도표부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부터 내년이죠.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맞죠? 그래서 도입 순서와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학, 영어, 정보, 국어, 특수교육에서요. 먼저 도입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맞춤형 학습 지원,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 학습 분석 및 개선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챗GPT에서는요. 얘가 헐루시네이션인지 아니면 정확한 정보인지 조금 의심이 될 때가 있지만 퍼플렉스의 특징은 검색이 어디서 됐고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를 이렇게 먼저 소스를 주고 나서 관련된 이미지나 영상까지 주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을 하고 생성을 할 때 굉장히 정말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 성공 사례를 해외에서로 할까요? 해외에서 알려줘 라고 해서 네,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해외에서 디지털 기호가 사용한 성공 사례 구체적 정보는 주어진 검색 결과에 제한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는가 봐요. 그러면 연구의 경우 어쩌지 했고요. 이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뉴스로 넘어가는 거고요. 아까 디지털 교과서 얘기할 때 PDF 자료가 있었잖아요. PDF 자료는 요거죠. 개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PDF로 해서. 그러면 요거가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정말 필요한 내용이겠구나 싶을 때는 그 내용을 바로 저장하고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를 제시해 준다는 게 상당히 퍼플렉시티의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열리는 부분이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이 돼서 열리지가 않고 있는데요. 네, PDF 자료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생성 AI 교과서, 네, 요 과정에서 그러면 저는 AI를 알려주는 셈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일반적인 생성형 AI 활용 능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중요해지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생성형 AI 활용 능력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해지고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역량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 제작하고 교수법 개선하고 평가 피드백, 자기주도 학습과 정보 탐수, 창의력 향상. 네, 이러한 모든 역량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 학습만이 아니라 정말 생활의 곳곳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성형 AI는 다양하게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은 반드시 장착해야 할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검색에서 생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제는 이제 처음에는 생성형 AI에서 굉장히 핫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는 검색이 동시에 되면서 생성된 내용의 신빙성을 제시해주는
그 정보의 출처를 줌과 동시에 내가 처음 시작한 질문에서 확장되어 나의 생각을 더 발전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후속 질문, 이것이 AI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나의 갇혀 있는 생각 또는 단편적인 생각 또는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서 나의 관점과 폭과 깊이를 달리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생성형 AI인 거죠. 그러니 앞으로는 반드시 나의 개인 비서로서 필요에 맞는 다양한 AI들을 꼭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AI 지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